자, 안녕하십니까.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그 야당 쪽에 속해 있는 잠룡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부터요. 물론 중간중간에 개별 종목을 할 건데 그냥 각 그 인물별로 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10분 안에 깔끔하게 그냥 짧게 맞춰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천은 아니고요. 추천을 하거나 이러는 사람도 못 되고요. 그냥 상승이나 하락 이런 거를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100%의 사결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대선 주자들은 전 대선 때 19대 대선이나 18대 대선 때의 움직임이 어땠는가 뭐 이런 걸 조금 봐야 되겠고, 일단은 오늘은 유승민 전 대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대선 주자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대선을 꼽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름이 날렸던 사람이다,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19대 대선 때 이제 조금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대권 주자로 올라왔던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이 정치 경력은 오래된 분이시고 그 아버님도 정치 경력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과 관련된 대선 인물주들, 일단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제 대신정보통신이랑 오늘은 3일 기업공사, 이렇게 2종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2종목 다 뭐가 관련이 있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위스콘시 대학교의 동문이라는 걸로 사회이사가 그런 걸로 이제 엮여서 올라갔었다라는 거와 지금 현재 상승하는 게 그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둘 다 사회이사, 위스콘시 대학교 동문이다 라는 점, 그 점이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인물주들이 테마로 잡혔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테마주, 그 인물주들은요, 사회이사 아니면 최대 주주 아니면 거기에 한번 몸을 이렇게요 담았던 회사들, 그런 쪽, 심지어 고등학교 동문, 심지어 무슨 산학회, 같은 산학회였던 점, 그런 것까지 다 엮습니다. 다 엮어서 인물주가 되고요. 진짜로 뭐 이 사람들이 서로 아냐,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진짜로 그런 아냐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동문이다. 특히나 뭐 1, 2년간의 동문이다. 선후배 관계다. 1, 2년. 사실은 어디 고등학교도 보면 1년 밑이나 1년 위는 알잖아요. 대부분. 대학교도 뭐 1년 밑이나 1년 위는 거의 다 알고, 특히나 뭐 특정 대학교에 특정 학과를 나왔다면 뭐 특히나 좀 더 1, 2년 내로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특정 업종, 뭐 특히나 이 법 쪽으로 계신 분들은 그들만의 또 세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면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런 3일 기업공사나 대신정보통신 이런 분들은 뭐 그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대선에 핵심으로 떠올랐던 유승민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유승민 대표가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 종목이 19대 대선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과정을 거치는 과정, 그리고 탄핵이 나오고 최순실 사태가 나왔던 그때를 한번 바라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2017년 5월에 우리가 19대 대선이 있었죠. 그때로 한번 그 부근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대신정보통신의 일봉 차트입니다. 17년 5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17년 대선이 있었고요. 이 종목은 2월 달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오죠. 네. 이 종목은 4월 달부터 2016년에 4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보면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이남에 이제 최순실 파동이 일어나고, 물론 그 전부터 일어났었어요. 일어났었지만, 이제 수면 위로 굉장히 많이 뜨겁고 핫하게 나왔던 그런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막 되게 많았었죠. 공천 문제. 샌도 그때, 당명이 뭐였죠? 하여튼, 그때 굉장히 막 공천 문제로 굉장히 막 머리가 아팠던 그런 뉴스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최순실 것까지 터져주면서 이 유승민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와 그때 같은 여당이었지만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김무성 대표와 함께 같이 이렇게 각을 세웠었죠. 같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구속이 됐겠죠. 그래서 형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각을 세워서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당을 했었고요. 김무성 대표와. 그래서 대선급 주자. 그때는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대선 주자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흐름이에요. 그때 흐름이 4월 달부터 쭉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3,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때 기간이 약 1년 정도, 적어도 한 9개월 정도의 흐름이 꾸준히 나와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은 17년도 5월이었죠. 5월이었는데 3개월 전에 고점을 찍습니다. 고점을. 대신정보통신이었고요. 그리고 3일기업공사를 보겠습니다. 3일기업공사도 그때를 봐야 되겠죠. 2016년, 17년도 흐름. 이때도 그렇죠. 얘도 4월부터 급등이 나와요. 3월 말부터 급등이 쫙 나왔죠. 그리고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2월 달 정도에 한 최고점은 3월 28일 날 찍지만, 그리고 두 번째 고점 이거는 조금 낮아요. 하지만 5,000원대를 찍죠. 그리고 세 번째도 2월 달에, 그러니까 같은 대신정보통신이 2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랑 같은 모습이 나와줬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종목들 지금 올라가는 건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 종목들이, 이 유승민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온 건 아니죠. 네,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으로 가면 불과 대선이 1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22년 3월 9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대입해서 본다면 약 대선 3개월 전에서 4개월 전에 고점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내년 한 11월이나 10월쯤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봐서는 이미 4,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11월 들어서 이제 힘을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3일도 그렇고 이 대신도 그렇고요. 얘는 9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받는 건 11월 달.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조금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제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전에 19대 대선 때 고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조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점이 아닐까.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그때와 비교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다.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3일 같은 경우는 조금 5,000원대가 고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 이상, 한 3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들 그게 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하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지금 언론에서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대선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전 19대 대선에서의 흐름과 같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길게 보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을 대선 주자, 그러니까 대권에 관심이 있고 대선에 대한 열망이 있는 후보라서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대다수일 거고, 진짜 뭣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빼고는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런 인물주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뉴스 하나하나, 그리고 멘트 하나하나마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멘탈이 강해야 된다. 아니면 진짜로 단타로 엄청나게 잘할 수 있으신 분, 계속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그 호가창을 볼 수 있으신 분, 그리고 단타로 끊어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 그리고 갑자기 하락을 하더라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진짜 대선 불과 한 3, 4개월 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마인드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대선 인물주들은 진짜 마인드가 강해야 돼요. 네. 진짜 마인드가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1일 1비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이거는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서 단타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진짜 마인드가 약한데 단타를 해서 막 휘둘리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짧게 먹고 나온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단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물려도 된다. 물려도 되지만 나중에 와서는 분명히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뭐 손절가 이런 거를 굉장히 지금 이런 제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일단은 이 종목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한 1,500원 정도, 1,55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무난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고요. 3일 한번 볼게요. 3일도요. 저는 이 종목 3,800원 정도, 한 3,700원 정도까지도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내가 대선에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공식적인 반언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 기대감은 있을 겁니다. 충분히 기대감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17년, 16년도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런 대선 인물주들이, 공약주들은 패턴이 매년 같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매번 같기 때문에 2016년 당시에 3일기업공사는 이 5,500원이 최고점이었다는 점, 그리고 5,000원대를 3번을 만들었다는 점. 네, 이렇게 요때 한번, 그리고 요때 한번, 그리고 요때 한 번을 만들어 주죠. 그렇기 때문에 5,000원 이상은 한 번을 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물 한번 볼게요. 재물은 이걸 오래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물은 봐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영업이익이고요. 연결입니다. 36억 작년에 했고요.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보면 개별로 봐야 되겠죠. 개별 영업이익입니다. 흑자나고 있고요. 네, 12억, 18억. 3분기 볼게요. 3분기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3일입니다. 3일 기업공사고요. 연결을 볼게요. 일반 재무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19억 5천 나왔네요. 그죠? 1억 9천인가요? 1억 9,500이네요. 1억 9,500. 1억 9,500에 흑자가 나왔고, 합이 3분기까지 합이 21억 9천만 원이 나왔네요. 21억 9,300만 원. 괜찮습니다. 재무상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과열에 좀 들어왔다는 점, 요 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다. 항상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신 보겠습니다. 대신은 일단 코스닥 종목이고요.
개별로 보겠습니다. 개별 영업이익이고요. 일단 1분기, 2분기에 적자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토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나왔네요. 3분기에서 지금 토탈 28억에서 빼면 16억의 적자가 나왔네요. 16억의 적자가 나왔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주회사라면 뭐 개별, 그 연결로 보지만, 지주회사가 아니라면 개별로 봅니다. 영업이익이 일단은 적자. 그리고 결산을 볼게요. 결산을 보면, 네, 2019년 3월이죠. 이런 3월 결산이네요. 이렇게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여기 21억, 21억. 작년에 이 정도 했다. 흑자로 했으니까 크게 지금까지 적자 낸 적이 2018년도에 한 번, 2014년도에 한 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적자가 난 거고 2017년도에 적자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량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재무적으로 당장 무너지거나 이럴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대신과 3일 이렇게 두 종목 봐드렸고요. 일단 이 종목은 유승민 관련돼서 이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요 관련돼서 이제 사회이사랑 관련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대장주로 만들어졌다는 점, 예전에 지금도 흐름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조금 20대 대선에 대해서 언론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누가 뭐래도 대선 주자이긴 하죠. 사실 잠룡이긴 하잖아요. 특히나 야당에서는 특히나 인물이 없는 가운데 이런 분들이라도 뭐 일단은 대선 주자로 좀 나와주는 게 그래도 선택권이 많은 게 국민들한테는 좋잖아요. 네. 아무튼 조금 나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이 대신이나 아니면 뭐 3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대선주들은 기본적으로 오래 들고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손절 가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유승민 관련된 종목 한번 두 종목 살펴드렸고요. 다음에는 지금 핫한 뭐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을 몇 개, 한 두세 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WTC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